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이제 23년 상반기도 끝이네요. 하반기에는 점차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휴원스와 휴원스글로벌입니다. 주요 기업인 휴메딕스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 주변 기업들을 살펴보려는 의도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휴원스그룹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룹 최상단에 휴원스글로벌이 위치해 있고 윤성태 회장 일가가 휴원스글로벌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죠. 각 자회사에 대한 윤성태 회장의 지분은 소량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원스글로벌의 자산총계는 1.2조 원으로서 자산총계가 5천억 이상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 속하죠. 휴메딕스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여기 휴원스메디텍을 지주사요건 때문에 자회사로 올린 것을 봤었습니다. 이러한 휴원스그룹은 자산규모로 순위를 보면 1위는 휴원스글로벌, 2위는 휴원스, 3위는 휴메딕스 순이고 실적 규모로 순위를 보면 1위는 휴원스, 2위는 휴메딕스, 3위는 휴원스메디텍입니다. 따라서 휴원스그룹에서는 휴원스, 휴메딕스, 휴원스글로벌, 그리고 휴원스바이오파마, 휴원스메디텍이 주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상장된 기업은 이렇게 총 4곳인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지주사인 휴원스글로벌의 시가총액은 2,625억인데 2021년 초부터 계속 하락하여 꽤 오래 정체된 모습인 것이 보이고 주요 자회사인 휴원스의 시가총액은 3,712억으로 역시 21년 이후부터 하락하여 정체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주요 자회사이자 저희의 주요 기업인 휴메딕스는 시총이 3,531억으로 역시 21년 이후 하락하여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휴MNC의 시가총액은 636억이고 회생 절차와 당시 경영진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 정지가 지속되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자회사네요. 따라서 우리는 휴메딕스 외의 주요 계열사인 휴원스와 휴원스글로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휴원스글로벌의 개요를 보면 휴원스와 휴원스글로벌의 뿌리는 같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최초에는 윤성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휴원스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아마도 지분율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따라서 기존 휴원스를 휴원스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하고 휴원스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었죠. 이후 휴원스글로벌이 휴원스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휴원스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는 공시를 알렸고 따라서 윤성태 및 특수관계인은 가지고 있던 휴원스 지분을 휴원스글로벌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이외에 기타 주주들도 휴원스 지분을 휴원스글로벌에게 처분했어요. 덕분에 휴원스글로벌은 휴원스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바뀔 수 있었고 윤성태 및 특수관계인은 휴원스를 처분하고 받은 자금으로 휴원스글로벌의 지분을 늘릴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윤성태 및 특수관계인은 지주사의 지배력을 올리고 휴원스글로벌은 휴원스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성태 및 특수관계인은 지금처럼 휴원스글로벌을 통해 여러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저희 채널의 SK시그넷과 유비코스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인적분할은 보통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인적분할하여 지주사가 된 휴원스글로벌은 여러 자회사들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용역 임대수익,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에 매출이 생기고 또 그룹 내 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여 투자에 따른 손익을 거두는 투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BJF그룹의 BJF와 거의 겹치는 모습이죠. 그러나 휴원스글로벌의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160억 내외이므로 영업외손익으로 영향을 주는 규모가 작죠. 여기 우리가 아는 아리바이오에도 소량 투자한 것도 보이네요. 휴원스글로벌의 자산 내역을 보면 이렇게 비유동성금 융자산으로 투자자산을 분류했겠고 역시 자산총계 대비 규모가 작죠. 또한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가 아니라 용역, 임대, 브랜드 수수료 등의 수입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작고 재고자산 항목은 보이지도 않네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8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휴글의 시총규모로 볼 때 넉넉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 종속기업 투자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가장 비중이 크죠. 그만큼 휴글은 종속회사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입니다. 유형자산도 규모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 이는 기계, 설비자산이 아니라 이 금액의 97%는 토지, 건물자산입니다. 역시 자체적으로 물건을 제조하여 유통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여기 투자부동산 규모도 꽤 있는 게 보이죠. 투자부동산은 휴원스글로벌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직접 사용하면 유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이므로 휴원스글로벌이 사업공간을 계열사들에게 임대해주고 이로 인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봐보면 먼저 차입금을 1,020억 가지고 있고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이는군요. 보시면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이고
500억이 고스란히 미상환 전환사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22년 11월부터 보통주로 전환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단 1주도 전환 청구되지 않았어요. 여기 전환가액이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가 28,800원이므로 18,000원이나 비싼 39,144원에 전환할 투자자는 없겠죠. 그러면 상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 가능일이 9월부터네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따라서 이 500억의 전환사채는 상환 청구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환 청구는 한꺼번에 진행되기보다는 일부씩 단계적으로 청구될 수 있겠고 그때까지 분기 수익이 쌓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휴원스 글로벌에 800억의 현금 자산 정도만 있으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어쩌면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이미 차입금도 1020억이 있기 때문에 휴원스 글로벌은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분기 실적도 봐보면 용역, 임대, 배당, 브랜드 수수료 등의 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지난해에 비해 변화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외에도 휴원스 글로벌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졌기에 휴원스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40.89%와 휴메딕스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39.53%가 유입되지만 휴글의 자체적인 사업은 별 볼 일 없고 재무 상태마저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환사채를 상환하면 현금 유동성은 좀 더 줄어들게 되겠고요. 따라서 휴원스 그룹의 매력적인 사업 구조로 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혜는 휴원스 글로벌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룹의 연결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휴원스와 휴메딕스가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휴원스와 휴메딕스의 주가가 고평가가 아닌 이상 굳이 지주사에 간접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휴원스와 휴메딕스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손익과 재물을 가진 휴원스 글로벌에는 상장사인 휴원스와 휴메딕스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여 지주사와 자회사 간 가치 차이가 크게 날 때 혹은 제로금리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날 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분할 신설되어 기존 제약 사업을 영위하게 된 휴원스를 봐보면 휴원스는 전문의약품과 뷰티 웰빙 사업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전문의약품 사업은 순환기계 매출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또 저만제 매출도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향 마취제 수출이 증가되며 실적이 성장할 수 있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이러한 휴원스의 마취제의 실적 상승에는 국소 마취제인 리카도인 1% 제품을 포함한 이 기여했어요. 여기 보시면 FDA, ANDA 등록 리스트라는 것이 보이는데 ANDA는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특허가 끝난 제품을 복제하여 정식 의약품으로 승인받아 판매하고 있고 이 매출이 주사제 매출에 기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소 마취제 2% 리도카인 승인도 득했네요. 따라서 휴원스는 점점 북미향 주사제 수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군요. 이러한 대응을 위해 신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으나 신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은 2025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점이 많이 남았네요. 실제로 휴원스는 현재 가동률이 초과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원스는 신공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이 신공장에서는 저만제와 주사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만제의 원료가 되는 것은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은 계열사인 휴메딕스가 생산하는 원료 의약품입니다. 게다가 휴메딕스는 저만제의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휴원스의 생산 캐파 초과로 인해 계열사인 휴메딕스의 저만제 위탁 생산 사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원스의 주사제 원료는 헤파린 나트륨도 있는데요. 헤파린 나트륨 또한 계열사인 휴메딕스가 하반기에 원료의약품의 판매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휴메딕스의 원료의약품의 고정수 요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헤파린 나트륨은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웰빙 사업부를 보면 미용용인 비만 치료제와 비타민 주사제, 그리고 건강식품이 주요 제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웰빙 사업부 제품들은 자회사인 휴원스푸디언스가 생산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 미용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건강식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꾸준한 실적 받침 정도의 역할일 뿐 결국 휴원스는 주사제의 북미 수출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휴원스는 이렇게 북미 기업들과 주사제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공장 완공까지는 꾸준한 실적을 내다가 신공장이 가동되면 실적이 크게 상향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연구활동을 보면 이렇게 화학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합성신약을 개발하고 또 이러한 합성신약을 복제한 계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네요. 앞서 휴원스의 북미향 주사제들도 복제 의약품이었죠. 참고로 아미코젠의 배지와 레진은 이러한 화학식으로 개발되는 합성신약에 쓰이는 게 아니라 세포를 배양하여 개발되는 바이오 의약품에 쓰이는 것입니다. 휴원스의 차기 파이프라인 중 안구건조증이 3상으로 가장 앞서 보이는데 이는 2에서 3년 이후에나 품목 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크게 주목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휴원스는 상품으로 리지톡신도 판매하고 있죠.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리지톡신을 생산하고 휴원스와 휴메딕스가 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휴원스가 미용 목적인 리지톡신 100단위를 휴메딕스가 임상용인 리지톡신 200단위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지 않나 싶네요. 최근 이슈로 승인이 취소된 리지톡신 100단위는 이제 별 볼 일 없겠고 매출 규모가 큰 리지톡신 200단위의 휴메딕스가 역시 좋죠. 그리고 휴원스의 지분율을 보면
최대 주주인 휴원스 글로벌 및 특수관계인이 45%의 지분을, 그리고 메이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10%를 가지고 있네요. 물론 성장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운용사이고 최대 주주를 견제하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니 좋을 수 있지만 휴메딕스의 지분 상황과 비교해보면 휴메딕스는 휴원스 글로벌 및 특수관계인이 41%의 지분을, 그리고 8.3%가 자기 주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10%로 있는 것보다는 사고 팔지 않고 오히려 넉넉한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될 수 있는 물량이 8.3%가 있는 휴메딕스의 성격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휴원스의 자산 상황을 봐보면 현금성 자산은 620억 정도가 있고 또 사업적인 이유로 출자한 자산과 금융자산이 470억가량 있네요. 보시면 휴원스는 여러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했어요. 이오플로우, 아리바이오 등이 보이네요. 영업의 손익이 아주 작지는 않은 규모이지만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이 영업의 손익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겠어요. 그리고 여기 유형자산의 규모가 큰 것이 보이고 또 운전자본의 규모도 큰 것이 보이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휴메딕스의 3배 이상 규모이고 유형자산은 휴메딕스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즉 영업이익 면에서 휴메딕스가 더 좋은 구조로 볼 수 있어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역시 휴원스도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줄고 있네요. 전환 혹은 상환이 되었겠군요. 이 전환사채를 보면 최초 500억 규모로 발행했었고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되었으나 현재 주가인 31,100원보다 9,000원 비싸죠. 따라서 이 전환사채는 전환되지 않고 조기 상환 청구일이 지나 수시로 상환 청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 이제 휴원스의 전환사채는 154억이 남았음을 알 수 있네요. 남은 154억도 상환 철구가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자금 지출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리고 휴원스는 660억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유동성 현금만큼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154억은 추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휴원스도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네요. 물론 휴원스 글로벌보다는 재무 상태가 낫지만 휴메딕스에 비할 수준은 아니군요. 휴메딕스는 현금 자산이 670억, 차입금이 1억입니다. 휴원스의 분기 실적도 봐보면 휴원스는 큰 운전자본 규모에 맞는 큰 매출 규모를 가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분기 매출이 증가했죠. 그러나 매출 증가에도 이익 증가는 크지 않았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비용 처리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매출 총이익의 증가가 적었고 이 증가분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광고 비용 등이 깎게 되었죠. 또한 순이익의 증가는 전환사채 파생상품이익이 있었고요. 이렇게 휴원스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주사제의 북미향 수출 증가로보다 큰 성장이 예상되지만 공장 완공 전까지는 제한된 생산 캐파로 인해 급격한 성장은 힘들어 보이네요. 게다가 전환사채 상환으로 인해 유동성 자금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는데 분기 수익만으로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슈는 필요 없겠습니다. 다시 휴원스 그룹의 개통도로 돌아와서 결국 휴원스 그룹이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에는 휴메딕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인 휴원스 바이오파마와 휴원스 메디텍의 성장도 휴원스 그룹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고 비상장사의 성장으로 인해 휴원스 글로벌도 부각받을 수 있겠으나 이들의 실적 규모와 성장은 휴메딕스에 비교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금 유동성도 모든 계열사 중 휴메딕스가 가장 뛰어나며 이익 규모도 곧 휴메딕스가 휴원스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차세대 제품의 출시도 휴메딕스가 가장 가깝고 휴메딕스의 운전자본 규모는 작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의 증가와 이익의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으며 차세대 의약품들의 사업성도 휴메딕스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미 휴원스 글로벌을 통한 간접 지배구조도 안정적이고 이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이슈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휴원스 그룹이 밝힌 미래의 수혜는 휴메딕스에 쏠릴 수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곧 휴메딕스가 휴원스를 제치고 휴원스 그룹의 시총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휴메딕스의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굳이 다른 계열사들까지 투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당분간 휴메딕스는 꾸준히 기업 가치를 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향후 25년쯤에나 휴원스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휴원스 그룹은 주사제, 리즈톡신, 비만치료제, 필러, 관절치료제, 비타민 주사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헤파린 나트륨의 원료의약품과 피엔관절 강주사제 등으로 이익을 내며 꾸준히 다른 제품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휴원스 그룹을 추가적인 영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꾸준히 주요 기업인 휴메딕스의 소식을 글로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